2006년 투채널.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자. 시노오도 샤렌이 나라나이 고아이 하나시 와츠메테 미나이 라는 게시판에 장편의 무서운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래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체험담에 쓰레안에서 노닥거리며 할 일 없던 투채널러들은 끝을 알 수 없는 공포에 점점 집어삼켜지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 뒷산에다 비밀기지를 만들었다는 일. 그건 꽤나 본격적인 것으로 비바람을 견딜 수 있을 만한 1.5평 정도 되는 오두막으로 일은 친구인 아츠시, 신, 그리고 주인 잃은 개 2마리. 이렇게 모여 방과 후에 그곳에서 간식을 먹거나 야한 책을 보거나 하면서 자기들 집처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일이 5학년 여름방학 때 이야기로, 그날은 비밀기지에서 하룻밤 잠에서 놀자는 이야기가 나와 부모님들에게는 거짓말을 치고 쌈짓돈을 모아 불꽃놀이, 음료수 등을 산 일과 두 친구는 수학여행 가는 것보다도 더 신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지에 도착해 개들에게 과자를 주고 짐을 오두막에 넣고 나서 아직 날이 밝은 상태라 옆에 있는 연못에서 낚시를 했답니다. 그러다 주변이 점차 어두워져 일들은 불꽃놀이를 시작했죠. 하지만 엄청 사온 것 같았던 불꽃놀이가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오두막으로 들어가 달빛과 하나뿐인 손전등을 의지해 좋아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선생님 뒷담화 같은 걸 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밤 9시가 되었고 주변은 온통 조용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연못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뭔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 등이 들려왔고, 점점 무서워진 일들은 기지에 온 것을 후회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기 시작했죠. 게다가 오두막 안이 너무 덥고 주변 상황도 알 수 없어 일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버틸 자신이 사라진 바람에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일은 그때의 심정을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만을 의지해 종종 걸음으로 하산하기 시작했던 일들은 이윽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귀를 기울였더니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으며 20-30m 정도 떨어진 숲을 속에서 긴 막대기를 든 누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는 막대기로 풀숲을 가르며 산을 오르고 있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공포를 느꼈던 일과 친구들이었습니다만 그 누군가라는 게 사람이란 것을 깨닫고 공포는 사라졌고 호기심이 이빠이 차오른 그들은 그 사람을 미행하기로 결심. 그 사람의 손전등 불빛과 수풀을 가르는 소리를 의지해 조심조심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분 정도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멈춘 누군가의 후방 30m 정도 되는 곳에 있던 일들은 그 사람의 성별은 물론 모습 같은 것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던 그들은 살금살금 몸을 숙여가면서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그 누군가에게 어떤 장난을 쳐줄까 생각, 싱글거리며 다가갔더니 텅 하는 높은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누군가가 뭔가를 나무에 박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래 말로는 이 산에는 예전부터 지푸라기 인형에 관계된 저주의식의 전설이 있었던 모양으로 그 누군가의 행위가 무서워진 일은 도망가자고 했습니다만 친구인 신은 여자야 하며 소곤대며 말했고, 아츠씨는 얼굴이 보고 싶다며 덩달아 장난을 치기 시작해 일은 주저하면서도 둘의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자 나무를 치는 소리 말고도 여자가 무슨 불경 같은 걸 외우는 소리가 들렸다네요. 일은 여자의 후방 경사면에 있는 나무 그늘에다 몸을 숨겼습니다. 여자는 머리가 살짝 어깨에 걸칠 정도의 길이에 마른 체형이었죠. 그리고 발밑에 등에 지고 온 배낭과 손전등을 놔두고 사진 같은 것을 나무에다 차례로 박아 나아갔습니다. 그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려 놀란 일들은 뒤를 돌아봤더니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던 2마리의 개가 있었고, 그 순간 이상한 비명 같은 게 들려서 그 여자 쪽을 다시 돌아보자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귀신 같은 형상을 한 채 이쪽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달아나려던 일들이었습니다만 일은 왼쪽 어깨를 뒤에서 잡혀 끌려서 넘어져 버렸고 여자에게 가슴을 발로 밟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문 채 박박 가는 여자에게 쇠망치로 머리를 맞을 뻔하면서도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은 여자의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40 정도의 조금 마른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 합주기 같은 턱 모양에다 이를 박박 깔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를 지려밟고는 얼굴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는 여자의 뒤에 개 한 마리가 반갑다는 듯 올라탔고 다른 한 마리도 그 여자에게 붙어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자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도망치기 시작한 일. 등 뒤에서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후 일과 친구들이 산을 빠져나온 시간이 자정 무렵.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자가 쫓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친구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웃음까지 나오는 일에 반해 아츠씨는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그 여자가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비밀기지에는 다시는 못 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친구들은 날이 밝으면 다시 가야만 한다고 했죠. 이상하게 생각된 일은 왜냐고 물었는데요. 친구들은 개들이 자기들 대신 희생됐다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침이 되면 다시 산에 가기로 결심하는 일. 이쯤에서 일단 이야기를 멈춘 일에 대해 빨리 계속하라고 재촉하는 무정한 투 채널러 놈들 때문에 일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그 중년 여자와 마주칠 것을 대비해 야구방망이, 에어건을 지참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일과 친구들. 그 중년 여자와 만났던 지점에 다가감에 따라 긴장감이 점점 올라가는 바람에 서로는 말이 없어졌고 발걸음마저 무거워져 갑니다. 그리고 여자가 뭔가를 박았던 나무로 다가갔더니 4-5살 정도 되는 여자의 사진에 무수히 많은 못이 박혀 있었으며 나무 밑동에는 한 마리의 개가 혀를 내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미간에 대못이 한 개 박힌 상태라는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던 겁니다. 여자가 못으로 박고 있었던 게 어린 여자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평소에는 심각한 일도 코웃음 치던 쓰레 주민들도 두부 멘탈로 변해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저주한 상대가 남자가 아니고 꼬꼬마 여자애라는 게 더 무섭다. 바람 피우는 상대 남자의 애인가? 이해만 없으면 결혼할 수 있어. 같은 말이야. 일들은 다른 한 마리의 시체가 없어서 도망쳐서 기지에 있을 거라고 확신. 바로 비밀기지로 달려갔는데요. 기지 지붕에 지난밤 입고 왔던 아츠시의 돈주머니가 무수한 못으로 박혀있는 것을 멀리서 발견합니다. 친구 C는 중년 여자에게 비밀기지를 들켰다고 생각해 조심조심 야구방망이를 쥐고 기지로 다가갔죠. 기지 안에 그 중년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일과 아츠시는 신의 조금 뒤에서 에어건을 겨누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문을 연 신이 엉덩방아를 찍고 그 상태로 일과 아츠시가 있는 뒤로 질질.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거기에는 다른 개 한 마리의 시체가 있었고 일은 말도 되지 않는 인간과 얽혀들고 말았다며 지난밤 산에 왔던 것을 마음 깊이 후회했습니다. 게다가 기지의 벽과 바닥으로 만든 판자에 아츠시 노로이 고로스, 아츠시 노로이 고로스, 아츠시 노로이 고로스. 아츠시를 저주해 죽인다는 말을 못으로 잔뜩 파놓았던 겁니다. 그 상황에 아츠시는 말을 잃었고 어째서 이름을 알고 있는 거냐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츠시의 돈주머니에 이름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학년, 반, 이름이 중년 여자에게 들키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일과 신도 자기들도 곧 들키고 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신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경찰에 말했다가는 비밀기지도 탄로나고 지난밤 부모님에게 거짓말치고 여기 왔던 게 발각되면 혼날 것이 두려워 패닉에 빠지는 일. 당시 장난꾸러기였던 일은 부모님에게 혼나는 게 무엇보다도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후 아츠시는 못으로 구멍이 잔뜩 뚫린 돈주머니를 당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중년 여자가 어디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바짝 경계하며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산을 내려왔고 다시는 이 산에는 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한동안 산에 가지 않는다면 중년 여자도 우리들을 잊어버릴 것이고
그 여자에 대한 건 우리들만의 비밀로 하자며 서로 이야기를 맞춘 뒤 그 셋은 그날을 기점으로 여름방학 내내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어 등교했더니 아츠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신과 함께 아츠시네 집에 가기로 한 그들. 학교를 쉰 이유는 두드러기가 열흘 정도 전부터 가라앉지를 않은 것으로 과자를 너무 먹어서 그런 거라고 웃으며 방을 나가는 아츠시의 엄마. 엄마가 나간 뒤에 아츠시는 그 여자의 저주야 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부정하는 신에게 아츠시가 보여준 오른쪽 옆구리에 두드러기가 가장 심한 곳에 지름 5cm 정도의 반점이 피부가 헐어서 부어올라 꼭 여자 얼굴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신과 일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위로했습니다만 아츠시는 아무리 봐도 얼굴이다, 나만 저주받았다며 굽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3일을 계속 학교를 쉬었고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흐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학교 통학로에서 트렌치코트에 샌들을 신은 아줌마가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째려보듯이 얼굴을 응시한다는 것이었죠. 그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동요하는 일. 왜냐하면 일은 그 여자에게 유일하게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여준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밤이라서 안 보였을 거라는 둥, 이미 잊어버렸을 거라는 둥 하며 일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일의 공포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과 신은 집으로 가는 방향이 반대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아츠시가 학교를 쉬는 바람에 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일은 신에게 부탁해 같이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일은 학교 소문에 나오는 트렌치코트 여자와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트렌치코트 여자 소문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5일 정도 지나 오래간만에 다시 아츠시네 집에 병문안을 가기로 한 일. 아츠시의 두드러기는 상당히 사라졌지만 변함없이 기운이 없고 거기다 옆구리의 얼굴 부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아츠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과 일이 전에 봤을 때보다는 한참을 가라앉은 것으로 보였죠. 아츠시가 정신적 충격을 먹은 것으로 느낀 둘은 트렌치코트의 여자 소문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3일 후 다른 친구인 나이토와 사사키와 함께 4명이 같이 하교하게 됩니다. 나이토는 몸집이 컸고 사사키는 작아서 도라에몽의 둥둥이와 비실이 실사판 같은 느낌이라고요. 일과 신은 중년 여자에 대한 일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고 학교 소문에 나오는 트렌치코트 여자도 만약 실제로 있다 해도 전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 앞으로 복귀를 하러 가기 위해 평소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던 넷은 마트 봉지를 한 손에 들고 무더위에 아스팔트 길 위에 계속해서 서 있는 트렌치코트 여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표정은 전혀 알 수 없었고 경계하고 있던 신이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여자와의 거리가 5m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여자는 갑자기 얼굴을 들어 일들의 얼굴을 보더니 명찰을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일은 순간적으로 그날 봤던 중년 여자가 틀림없다는 걸 깨닫고 언제 습격을 당하나 바짝 쫀 상태로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나이토와 사사키는 여자를 피식거리며 무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일과 신은 웃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사키가 중년 여자가 우리 쪽을 보고 있다는 말을 꺼냈고 일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눈이 마주쳤을 때 밀랍인형같이 무표정했던 중년 여자의 얼굴이 엄청나게 기분 나쁜 미소로 바뀌는 것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일은 그 여자가 자기 얼굴을 기억해낸 건 아닐까? 들켰다면 어째서 습격해오지 않는 건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스레 주민들은 일의 글이 너무 훌륭한 것을 칭송했고 방구석 코난들은 일이 작가 아니냐는 추측도 하죠. 실화든 아니든 글재주 엄청나네요. 필자는 작가님인가? 더 이상은 복귀할 상태가 아니라는 걸 느낀 일은 중년 여자가 보이지 않게 된 시점에서 신에게 돌아가자고 말하고 신도 일과 함께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일과 신은 트렌치코트 여자가 그 중년 여자라는 걸 확신하고 그동안 집도 발각된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증거 사진을 찍을 요량으로 다음날 방과 후에 둘이 그 산에 가기로 하죠. 또한 그 중년 여자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평소라면 20분이면 돌아갈 집을 2시간에 걸쳐 돌아가게 된 일.
그리고 그날 밤은 조그만 소리에도 겁을 집어 먹었고 눈만 감으면 시익하고 웃는 그 중년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맞은 다음날 방과 후 오후 3시 반. 일과 신은 뒷산에 들어가려고 산 입구까지 왔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일회용 카메라를 손에 쥔 신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는 일. 신의 뒤를 따라 계속 뛰어가는 동안 그날 밤의 사건이 선명하게 떠올라 속에서 공포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과 신은 그 중년 여자를 마주쳤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일은 거기서 그 여자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또한 그 나무에 다가간 신은 뭔가를 깨닫고 쭈그리고 앉더니 이미 흙의 일부가 되고 있는 개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은 두개골을 드러낸 개의 시체로 거기에는 벌레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그 나무를 찍으려던 신이 전에는 없었다며 가리킨 그곳에는 무수한 못에 박힌 사진이 있었고 일은 그 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 후에 사진이 다른 게 아니고 사진이 늘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전에 봤던 4-5살 정도의 여자의 사진 옆에 있던 건 일과 비슷한 또래인 여자아이의 새로운 사진. 신은 그 못에 박힌 사진을 찍고 이어서 비밀기지에다 파놓은 글씨를 찍자며 다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비밀기지 지붕이 보이는 위치일 텐데 지붕이 보이지 않아 뒷길로 다가가기로 하는 일과 신. 오솔길을 통해 가던 길과는 달리 풀숲을 헤쳐서 기지 뒤쪽에 도달하는 루트로 이 길은 기지에 적이 습격했을 때를 위해 만들어둔 길이었던 겁니다. 네 발로 기어서 숲을 속 터널을 조금씩 나아가는 그들은 만들어놨던 비밀기지가 산산조각이 나서 쓸모없는 목재로 변해버린 걸 깨닫습니다.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과 신은 중년 여자의 기척이 계속해서 나질 않아 그대로 기지터로 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기지가 박살난 걸 보고 울 것만 같은 느낌이 된 둘. 그럴 것도 비밀기지는 단짝 셋이 만들고 주인 없는 개인 해피와 다치라는 또 하나의 가족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돌을 보고 이 기지를 망가뜨린 건 그 중년 여자일 거라고 일은 생각합니다. 신은 무너진 기지와 아츠시 노로이 고로스라고 파놓은 판자 등을 아무 말 없이 사진에 담은 뒤 빨리 현상에서 경찰서에 가지고 가자고 했던 겁니다. 일과 신은 이 카메라에 담긴 사진을 경찰에 보여주면 중년 여자는 잡히고 자기들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서둘러 산을 내려갔죠. 그리고 사진관에서 사진을 현상하고 바로 파출소로 향하는 일과 신. 파출소로 뛰어들어가 안에 있던 젊은 경찰관에게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며 그날 밤 사건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만 경찰관은 아빠랑 엄마에게 먼저 말했냐며 그냥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투채널러 놈들은 일의 담담한 페이스의 글과 그 내용의 현장감에 성원을 보내줘. 참 별난 일이었습니다. 일과 신은 그저 중년 여자에게서 벗어나고픈 마음뿐이었습니다만 경찰관은 부모나 학교 선생에게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들은 그저 도와만 달라는 것으로 부모님이 아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 경찰관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의 시체 사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일과 신은 부패하기 전 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원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더러운 돌에 더러운 청 같은 게 감겨있는 그런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냉정하게 다른 사진도 보고 있던 일은 판자에 새겨진 아츠시 노로이 고로스라는 글씨와 소녀의 사진에 박힌 무수한 못으로는 중년 여자와 묶는 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이대로 갔다간 초등학생의 장난으로 여겨져 부모님이나 담임선생을 부르게 될지도 몰랐으므로 일과 신은 파출소를 나와 경찰관이 불러세우는 소리도 쌩까고 달아났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였던 경찰도 믿어주지 않았으니 중년 여자에게서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는 둘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중년 여자에게 집 주소까지 들키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니 일은 너무 무서워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은 중년 여자가 자기들에게 그렇게까지는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금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학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옷에 박힌 사진 속의 여자애를 찾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억지로 생각하면서 둘은 현실 도피에 가까운 말을 나눴습니다. 둘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중년 여자에 대한 욕등을 나누며 있다가 점점 날이 저물기 시작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밝게 손을 흔들며 신과 헤어졌습니다. 보고 싶던 애니가 있다는 걸 생각해내고 종종 걸음으로 귀가를 서둘던 일의 귀에 자기 것이 아닌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발소리에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서 일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만 역시나 발소리가 들려오는 느낌이 들어 다시 한번 멈춰서서 눈을 부릅뜨고 뒤를 봤습니다. 그러자 어느 집 현관 앞에 세워놓은 스쿠터 그늘에 누군가가 쭈그리고 숨어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일은 바로 그 중년 여자라는 걸 깨닫고 금방이라도 지릴 것 같이 되었죠. 하지만 다음 순간 있는 힘껏 달려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일. 그리고 일은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만 그대로 집으로 간다면 틀림없이 집을 들킬 거라는 걸 알고 자기 집 앞으로 지나쳐 그대로 주택가의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5분 정도 엉뚱한 길로 계속해서 달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 중년 여자로 보이는 그림자도 사라지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은 주변을 계속 경계하면서 집 현관으로 뛰어든 뒤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려고 신발을 벗으려던 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고 그대로 굳어서 현관문을 응시하는 일. 일네 집 현관은 불투명 유리에다 알루미늄 샤시로 둘러싼 여닫이 문으로 그 불투명 유리 너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1m 거리 앞에 서 있는 중년 여자는 문 손잡이 부분을 쥐고 돌려보더니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자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더니 실내를 살피는 것처럼 불투명 유리창에 왼쪽 귀를 딱 붙였던 겁니다. 그 뒤로도 중년 여자는 2, 3분간을 문에 귀를 붙인 모습으로 살핀 뒤 일이 있는 쪽을 향한 채로 천천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일은 그 중년 여자가 집 주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심한 주의를 들여 신발을 벗고 거실로 이동했습니다만 집안의 불은 켤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켜진다면 일의 존재를 알리는 격이 되니까요. 일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전화기를 들고 신네 집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신에게서 진정하고 집안 문들이 잘 잠겼나 확인하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집안 불은 켜지 않은 채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 창문, 욕실 창문을 닫고 잠근 후에 텐마루 쪽 창문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식 방으로 들어가자 레이스 커튼이 쳐진 창문 너머에서 실내를 들여다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집안 불은 켜지 않아 바깥쪽이 밝으니 창문에 그 여자가 마치 도마뱀처럼 달라붙어 있는 걸 깨닫고 비명이 새어나올 뻔하는 일. 그 여자는 실내를 들여다보는 모습 그대로 오른쪽으로 창문을 끼익 비벼대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나게 만들면서 천천히 창문 한가운데까지 이동해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만 중년 여자는 급히 뒤를 돌더니 엄청난 기세로 달려서 사라져갔습니다. 뭔 일인지 이해도 못하고 창문을 봤더니 빨간 불빛이 번쩍거리며 경찰이 왔다는 걸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는 일의 집 근처에 거동 수상자가 있다며 신이 신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중년 여자에게 집을 들켰다면 부모님에게 말하는 쪽이 좋을 거라는 결정이 났고 일은 파트타임 알바에서 돌아온 엄마에게 그날 밤부터 조금 아까까지의 사실을 설명하고 아빠에게는 엄마가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보러 간 일본 식빵 창문에는 예리한 뭔가로 여기저기 긁은 흔적이 있었으며 일은 그게 대못으로 긁은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후 아빠가 신고하고 10분 정도 후에 경찰이 도착. 경찰에게는 아버지가 사정을 설명하는 중 엄마와 거실에 있던 일도 중년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경찰이 더 자세히 물어봤던 게 소년의 사진에 대한 것이었는데 소녀의 외모나
혹시 본 적은 없는지라는 질문에 일은 잘 모른다고밖에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러는 동안 창문 감식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문은 결국 나오지 않았고, 뒷산에는 경찰들이 다음날 조사하러 가기로 했으며 일의 집 주변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과 아츠씨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만, 그 내용은 중년 여자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학교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몇 년 만인지 부모님과 같이 잔 일은 중년 여자가 무서워서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엄마가 깨워서 일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 8시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학교에 대해 이야기 났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중년 여자가 하루빨리 경찰에 잡히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 후 점심을 먹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일의 귀에 퍽 하며 집 외벽을 뭔가로 박는 소리가 들려 항상 이를 불러내기 위해 창문에 조약돌을 던지는 신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문 밖에 신의 모습은 없었고, 일의 방 아래쪽에 해당하는 마당 앞에서 하는 엄마의 비명이 들려서 몸을 내밀어보자 엄마가 가리키는 외벽에는 질적한 보라색을 한 액체와 젤리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발밑에는 내장이 터져나온 커다란 황소개구리의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중년 여자가 머리에 떠오른 일은 여자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엄마는 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처음으로 그 중년 여자의 이상함을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온 것은 전날과는 다른 경찰관으로 외벽과 그것을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도로를 조사하고 나서 일과 엄마에게 사정 청취를 행합니다. 일은 그 저주의 여자예요. 코트를 입고 있는 40살 정도의 여자라고요. 빨리 좀 잡아주세요. 라면서 경찰에게 울며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산에서 개의 시체도 판자에 새겨진 아츠시의 이름도 여자의 사진도 모두 확인했으니까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전날과 오늘의 일이 걱정이 되었는지 아빠는 5시 전에 집으로 돌아왔고, 만약을 위해 1층 거실 불을 켜둔 채 밤 11시가 지나서 일의 가족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는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현관 앞에서 나더니 하며 익숙한 중년 여자의 기괴한 소리가 들려서 가족은 잠에서 깼고 아빠가 현관을 향합니다. 일은 엄마에게 안겨 침실에 있었죠.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진짜 하는 중년 여자의 비명이 들리고, 가만히 있어! 날 튀지 말고! 하는 경찰의 목소리도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자는 경찰에 체포되고 산에서 봤던 인물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현관 앞으로 향하는 일. 현관 쪽에서는 너 진짜 너까지 나를 괴롭힌 거야? 라는 중년 여자의 엄청난 비명이 들려 일은 다리가 움츠러들었습니다만 경찰에게 제지당한 중년 여자와 상대하게 됩니다. 두 경찰관에게 어깨를 눌려 땅에 얼굴을 붙인 채로도 이를 노려보는 여자는 틀림없는 그 중년 여자였습니다. 산에 있던 게 이 여자냐? 경찰이 물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던 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경찰의 말로는 그날 밤 경찰이 일의 집 앞을 순찰하던 중 중년 여자가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신문지 다발 중에 끼어있던 나무 판자에는 일이 불에 타 죽기를 기원이라는 글자와 일의 풀네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역시 그 여자는 일의 이름을 조사해 놓았던 겁니다. 게다가 경찰은 그 여자가 1년 전에 산에서 발견된 사진 속의 소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운전대를 꺾어 벽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고 정서불안과 조현병으로 이웃과 다툼이 있는 등 이상하게 변했다는 것 같습니다. 도로로 뛰어들었던 소녀는 아무 상처도 없었습니다만 그 사고 후로 그 소녀의 집도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 일은 중년 여자를 향한 동정 같은 건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깊은 집념이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불안과 조현병 때문에 바로 석방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석방된 중년 여자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생길 뿐이었습니다. 5년 후, 일과 친구들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해 서로 만나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고 중년 여자에 대한 일은 잊지는 못해도 공포심은 꽤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1 겨울방학. 오랜만에 아츠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츠씨는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다리와 허리가 골절되어 입원했는데 중년 여자 얼굴 기억하냐는 말을 물어왔습니다. 아츠씨의 말로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매일 밤 이상한 여자가 웃음 지으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러 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중년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일.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만 일은 아츠씨에게 이젠 잊어버려 라며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듯이 받아쳤던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일은 중년 여자는 체포되었으니 나타날 리 없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어쩌면 석방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연히 밤 산속에서 마주친 저주의 의식을 보고 말았다는 것 하나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원망하려면 사진 속 소녀를 원망하지 않을까 하며 억지로 자신을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일은 알바를 쉬고 책방에서 야한 잡지 3권을 산 뒤 아츠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 오랜만에 터놓고 얘기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다 면회 종료 시간이 다가와서 돌아가려는 일에게 전화로도 말했지만 하며 아츠씨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시간만 되면 항상 오는 아줌마가 있는데 뭔가 껄끄럽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착각이라고 강변하려고 했을 때 복도 쪽에서 병원 손수레 소리가 울려 퍼지며 위아래 남색 작업복을 입은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들이 버린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치우면서 아츠씨의 침대로 가까이 온 아줌마. 아츠씨가 작은 소리로 좀 봐봐 해서 그 얼굴을 힐끔 바라보는 일. 그러자 그 아줌마는 중년 여자와 닮아 있었고 일은 한동안 그 아줌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아줌마는 이쪽을 향하더니 꾸벅 머리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역시 아닌가? 하고 묻는 아츠씨에게 일은 완전 틀리다고 그냥 청소 아줌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본심을 이야기한다면 중년 여자를 닮았던 겁니다. 그 중년 여자가 병원에 있을 턱이 없다며 아츠씨를 격려하고 병실을 나온 일이었습니다만 혼자가 되자 머릿속이 온통 아까의 아줌마 얼굴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 아줌마의 얼굴은 중년 여자의 최고 특징이었던 맛이 간 느낌은 없었고 온화한 표정이었기도 했으며 만약 동일이 물이라면 일의 얼굴을 본 순간에 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덤벼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역시 그냥 닮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병원에 있는 게 무서워서 일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어도 그 청소 아줌마가 중년 여자인 건 아닐까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고 잠에 빠질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일. 다음날 청소 아줌마가 신경 쓰였던 일은 알바를 서둘러 마감하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면회 시간은 끝나 있었습니다. 청소 아줌마도 이미 돌아갔겠지 생각했습니다만요. 임시 출입구를 통해 병원에 들어가 아츠씨가 있는 병실로 갔더니 아츠씨는 병원 커튼을 닫아놓고 야한 책을 열심히 보고 있던 모양으로 일이 커튼을 걷자 놀라서 침대 밑에 그것을 숨겼습니다. 일은 그 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시간이 남아서 왔다고 하고는 아츠씨를 휠체어에 태워 둘이 병원 로비로 나가 차 한잔 하기로 합니다. 자판기와 비상등의 불빛만이 빛나는 어두운 로비에서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는 일과 아츠씨. 오늘 병원에 온 이유이기도 한 청소 아줌마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입원하고 있던 아츠씨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만 아츠씨 쪽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들었던 겁니다. 아츠씨는 목소리를 살짝 낮추면서 입원하고 이틀째 밤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다리와 허리가 아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던 아츠씨는 겨우 졸음이 오는 바람에 선잠이 들었는데 그때 시선을 느꼈고
하는 숨소리까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눈을 떠봤더니 침대 커튼이 3cm 정도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누군가가 이쪽을 보면서 씩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눈은 청소 아줌마랑 빼닮았다는 것. 산속에서의 그날 밤, 중년 여자가 씩 웃는 눈매로 위에서 바라보던 걸 일은 잊을 수가 없죠. 아츠씨가 말하는 광경이 바로 눈앞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츠씨는 쓰레기를 치우러 온 그 청소 아줌마와 계속해서 눈이 마주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반은 웃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 말을 들은 일은 그 청소 아줌마가 중년 여자가 틀림없다는 걸 확신하고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찰 나온 간호사에게 들켜 혼나게 되어 아츠씨는 병실로 돌아갔고 응급 환자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일은 복도 끝에서 중년 여자 같은 여자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일이 몸을 숨기고 그 중년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더니 뭔가 커다란 봉투를 뒤지면서 다른 봉투에다 나눠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리수거하는 건가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지켜보기로 한 일. 그러나 아까의 간호사에게 다시 들킨 일은 혼이 나고 그 순간 중년 여자가 눈치채고 말게 된 겁니다. 그 여자에게 들켜버린 것으로 도망갈까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할까 망설이던 일이었습니다만 중년 여자는 일에게서 눈을 돌리더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분리수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의 머릿속에서는 나를 습격해 올까, 나를 계속해서 쳐다볼까, 나를 보고 씩 웃을까 등의 행동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맥이 풀리고 말았던 거죠. 그 뒤로도 중년 여자는 묵묵히 분리수거를 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아 일은 무슨 작전인가 의심한 뒤 청소 아줌마는 역시 중년 여자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출입구를 향해 걷기 시작한 일. 조금씩 가까워지는데도 청소 아줌마는 이를 쳐다볼 생각도 안 하는 듯 보였지만 일은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등 뒤까지 왔을 때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여자가 일 쪽으로 확 돌더니 많이 컸네? 하며 일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일은 그 말투로 이 여자가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고 거기다 그 여자가 역시 중년 여자는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작업을 중단하고 고무장갑을 벗으면서 일에게 다가오는 여자의 표정은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일의 눈앞까지 걸어 다가와서는 잘 자랐구나. 몇 살쯤 됐니? 고등학생이야? 라고 물어보는 그 여자. 일이 잠자코 있었더니 친구도 많이 컸어. 아저씨군 가엾게도 골절당했는데 오빠도 조심해. 라며 일과 친구들에게 했던 짓을 까먹은 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한 명 더 있지? 그 애는 잘 있니? 까무잡잡한 애 있잖아. 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한 일. 그러더니 중년 여자는 그때는 미안했어. 용서해 줄래? 사과하며 다가와서 일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만 그 거리는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가까웠죠. 그리고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일 쪽이 키가 20cm 정도 더 크고 체격으로 봐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그대로 날려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년 여자는 이를 올려다보는 모습으로 눈을 응시해올 뿐으로 그 눈에서는 원망, 증오, 분노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독한 짓을 했다며 사죄의 말을 늘어놓는 중년 여자. 그 긴장감을 견딜 수 없었던 일은 그 자리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만 여자가 뒤를 따라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 봤더니 중년 여자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대량의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는 모습은 옛날의 중년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일은 일단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생각하는 일. 인간은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
귀신 같은 형상으로 개를 죽이고 일과 친구들을 찾아내 불까지 지르려 했으면서 마음 깊이 참회하는 말을 꺼내는 게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그 사건을 계기로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된 일, 본인이 변해버린 걸까? 중년 여자의 사죄의 말을 믿는 것으로 그 사건의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일은 다시 한번 중년 여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알바를 쉬고 병원으로 간 일은 아츠시에게 지난밤의 일을 설명하고 중년 여자를 만나 직접 이야기해볼 생각이라고 했더니 아츠시는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일은 이대로 평생 중년 여자의 존재를 겁내면서 트라우마를 떠안은 채 살 거야 하며 같이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윽고 면회시간 종료벨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복도 끝쪽에서 쓰레기 운반 대차 소리가 들려왔고 병실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자가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자는 안쪽 침대부터 순서대로 쓰레기를 치웠고 환자가 말을 걸면 미소로 인사하는 그 모습은 예전의 중년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츠시의 쓰레기를 치우러 그 여자가 오게 됩니다. 일과 아츠시에게 일절 눈길을 주지 않고 가볍게 인사한 뒤 쓰레기를 가져가기 시작하는 그녀에게 갑자기 아츠시가 시비조로 말을 겁니다. 아줌마, 어쩔 심산이야? 당신 나 기억하지? 나한테는 사과 한마디 없네? 중년 여자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만 미안합니다. 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 사죄가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중년 여자는 이쪽을 향해 내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아츠시군이 이런 사고를 당한 거야. 내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야.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이 너무 진정성이 있어 놀라는 일과 아츠시, 그리고 일이 개들을 죽인 것 등등 과거의 일에 대해 언급하자 그 여자는 내가 그런 일만 안 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 라며 울먹이는 소리로 계속 사과해서 병실안 환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조용해진 병실에는 중년 여자의 사죄의 말만이 울려 퍼졌고 아츠시가 됐다고! 내가 사고가 난 건 당신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라며 소리쳤더니 중년 여자는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면서 아츠시의 쓰레기를 치우고서는 서둘러 병실에서 나가버렸던 겁니다. 사죄는 마음 깊이 하지만 저주는 본격적으로 믿어서 저주의식을 행했던 일을 사과하던 중년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역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아츠시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안도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줌마 예전에는 진짜 무서운 존재여서 지금도 트라우마로 바짝 어는데 아까 한 말은 그냥 단순히 저주를 믿는 평범한 아줌마였던 거야. 그 말에 일도 동조하며 병실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다른 친구인 신을 떠올린 일은 트라우마가 사라질지도 모르니 이 일을 전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신에게 전화를 걸어 아츠시가 사고 나서 입원한 병원에서 중년 여자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옛날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아츠시가 퇴원하면 셋이서 축하를 위해 만나자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됐던 탓도 있어 좀처럼 시간도 낼 수 없어 일주일 정도 문병을 가지 못했던 일은 중년 여자가 괘씸한 것 같았기 때문에 거의 걱정도 없어졌고 무슨 일이 있었다면 아츠시가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 주 퇴원이라며 아츠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만 중년 여자에 대한 것을 물어봤더니 그냥 하던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난 뒤 아츠시가 퇴원했다는 말을 듣고 하굣길에 아츠시네 집에 들르는 일. 아츠시는 목발을 짚고 있었고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있었죠. 집에 온 일은 저녁밥을 먹은 후 신에게 전화해 아츠시 이야기를 했더니 월말에 이쪽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말의 토요일, 초등학교 이후로 오랜만에 셋이 다시 만난 일과 친구들. 저녁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는 즐거웠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중년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무엇보다 무서운 느낌이었던 중년 여자도
지금은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로 트라우마도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노래방에 간 일과 친구들은 고등학생 주제에 추아이라는 술을 마셔버린 바람에 취해서 텐션이 있는 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노래도 질렸을 무렵 신이 비밀기지로 가서 개들을 공양하자는 말을 꺼냈지만 일과 아츠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밤에 거기에 간다는 게 솔직히 무서웠던 거죠. 그러자 신은 쫄았냐 라며 도발하기까지 해서 아츠씨가 빡이 돌았습니다. 신도 아츠씨도 많이 취해 있어서 서로 밀고 당기게 되었고 결국 개들의 명복을 빌려가자는 명목으로 뒷산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 노래방을 나와 편의점에 들러서 그 2마리가 좋아했던 우마이봉이라는 과자와 콜라를 사서 일의 집에 들러 조명도구를 챙긴 다음 그 뒷산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과 친구들은 택시기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무시하고 산 입구에서 택시를 세워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에 들어가니 자기들이 커진 것도 있어 예전과 경치가 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까지는 30분 정도 걸려 도착했습니다. 아츠씨가 다리를 저니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일과 친구들은 그날 밤 중년 여인이 의식을 치르던 그 나무에 다가가서 보니 구멍은 남아있었지만 뭔가가 박혀있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가 죽어있던 곳에다 우마이봉과 콜라를 바쳤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고 기도를 마친 뒤 다음은 비밀기지로 향하는 일행. 그날 밤 비밀기지에 머물지 않고 이 산에서 중년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기는 일과 친구들에게 성지가 되었을 겁니다. 옛 비밀기지터에다 다시 우마이봉과 콜라를 바치고 잠시 묵념을 한 뒤 현장에 엄청난 양의 과자 봉지들과 빈 깡통이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달은 일과 친구들.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 초등학생들이 이곳을 비밀기지로 사용하는 건 아닐까 등등 감개무량함에 빠져 주위를 돌아보는 일행. 그 순간 으흐! 하며 신이 비명을 질러 그쪽으로 손전등을 향하자 한 나무에 무수히 많은 과자 봉지와 잡지가 못으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츠씨는 그 쓰레기들이 입원 중 병실에서 자기가 버렸던 것들이란 걸 깨닫고 다시 한번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그러자 신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못으로 박힌 과자 봉지 하나를 뽑아내자 그 안에 아츠씨 저주에 죽인다 는 글이 매직으로 쓰여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일이 나무에 박힌 쓰레기를 모두 뒤집어 보니 그 밑에 전부 아츠씨 저주에 죽인다 라고 쓰여 있었고 주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에도 같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은 그때 처음으로 중년 여자는 갱생 같은 걸 한 게 아니고 일과 친구들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말았던 겁니다. 병원에서 분리수거하고 있던 건 아츠씨의 쓰레기만을 찾아냈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일과 아츠씨에게 사과했던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이라는 것.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 일은 아츠씨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만 아츠씨는 그대로 무너져 발광하고 있어서 신과 둘이 아츠씨를 부축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 8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날 이후로는 산에는 가지 않고 있고 중년 여자와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과 친구들은 아직은 살아있으나 아츠씨는 아직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반에 걸쳐 5편 이상의 게시판을 거쳐 계속 이어졌던 일의 세상의 기묘한 경험담은 끝나고 투채널의 명작 공포스레로서 이름을 새겼던 겁니다. 축시의 저주라고도 하는 이 의식은 의식 중 다른 사람이 보면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저주를 하려면 무덤을 2개 파라는 말도 있거든요. 저주 상대의 무덤과 저주를 하는 본인의 무덤까지 2개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